매년 가을이 오면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납골당을 찾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늘 그랬듯 트렁크에서 아내 은서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꺼냅니다. 납골당 입구를 지나 복도로 들어서면 발소리가 낮게 울리고 하얀 형광등 불빛이 길게 뻗습니다. 5층 3구역 27번. 은서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칸 앞. 꽃을 꽂고 물을 채우는데 손이 멈춥니다. 은서야, 잘 지내고 있지? 대답은 없습니다. 네, 7년째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매년 익숙한 반복입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려는 찰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031로 시작하는 생소한 번호.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수원의료원 직원이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실례지만 박진우 씨 되십니까? 지금 문자로 보내드리는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급하게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문자 알림음이 울렸고 화면을 눌러 사진을 열었을 때 순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사진에서 떼지 못한 채 황급히 다시 집어듭니다. 사진 속 여자는 7년 전 장례를 치른 은서였습니다. 눈매도, 콧날도, 입술 옆 작은 점까지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병원의 기억을 잃은 여성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7년 전 사망 기록과 얼굴이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7년간의 확신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사건 리서치 다크헌터입니다. 이 이야기는 7년 전 장례를 치른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병원에서 발견된 기록을 다룹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이라 했지만 가족은 믿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 배경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과연 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납골당을 뒤돌아봅니다. 저 안에 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도 은서가 있다는 겁니까?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시동을 겁니다. 수원의료원까지 1시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엑셀을 밟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차선을 바꾸는데 옆 차가 경적을 길게 울립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뒤에 차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평범한 오후를 보내지만 저는 아닙니다. 은서가 살아있다고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관 뚜껑을 닫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은서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등에서 또 빨간불에 멈춥니다. 30분 후 목적지 도착 예정입니다. 30분이면 진실을 알 수 있는데 그 30분이 끝없이 느껴집니다. 핸들을 꽉 쥐니 손에 땀이 납니다. 진짜 은서라면 7년간 어디 있었던 걸까? 납골당의 유골은 누구였고 치아 교정 장치는 왜 일치했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여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를 세웁니다. 시동을 끄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합니다. 지금 내리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곧바로 안내 데스크로 향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진우입니다. 아까 전화 받고.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3층 버튼을 누르니 문이 닫힙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숫자가 1층, 2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더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 3층 문이 열립니다. 복도를 걸으며 발소리가 울립니다. 315호가 보입니다.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으니 차가운 금속이 닿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두려움입니다. 은서를 잃은 슬픔도 홀로 딸을 키운 외로움도 아닌 진실 앞에 서는 두려움입니다. 문을 엽니다. 그리고 저는 7년간의 슬픔마저 의심하게 하는 가장 낯익은 절망과 마주합니다.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 10월 17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에 알람을 끄고 일어납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38의 잔주름이 보입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 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리고 가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옵니다. 진우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진우는 짧게 대답합니다. 조심해서 가. 7년째 반복되는 대화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엽니다. 복도로 나가며 뒤돌아보니 진우가 식탁에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저도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바람이 붑니다.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출근길 교차로가 보이고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멈춰서서 옆을 보니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 한 분이 초록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 그 교차로에서 한 대의 트럭이 앞을 보지 못한 운전자의 실수로 급하게 방향을 꺾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고 트럭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로 돌진하여 은서 씨와 충돌하였습니다. 그 순간 은서 씨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세상도 그날부터 7년간 멈춰 있어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수원의료원 응급실. 그 세 글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십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찢습니다. 놀라 따라붙는 동료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사무실을 나옵니다. 곧바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합니다. 창밖을 보니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택시가 병원에 도착하고 저는 요금을 치를 새도 없이 뛰어내려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2층 대기실로 안내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수술실 문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리는 정적.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그의 어두운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집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이 닿습니다. 유감, 고작 이 한 단어로. 저는 그날 밤 은서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병원을 나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결국 영안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안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복도가 차갑고 담당자가 철문으려니 냉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시신이 흰 천으로 덮여 있고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지만 머리카락, 체형, 그리고 치아 교정 장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장치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묻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서류에 이름을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은서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부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발성 외상 신원 확인은 치아 교정 장치 일치와 체형 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문 채취는 조직 손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흘 후 장례가 치러집니다. 유골함을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은서가 남긴 컵, 향수병, 슬리퍼, 모든 게 그대로지만 은서만 없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습니다. 문득 그날 아침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은서가 현관을 나서며 뒤돌아보던 그 생생한 모습이 그날 아침 조심해서 가라는 말 대신 그냥 좀 더 붙잡았더라면. 거실 소파에 딸이 앉아 있습니다. 8살, 은서의 눈빛을 닮은 아이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아빠, 엄마 이제 정말 못 와?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릎을 굽혀 딸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 곁에 없어. 하지만 엄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날 밤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7년 동안 저를 괴롭히는 가장 큰 죄책감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성장하였고 진우 씨는 매년 같은 날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가을 그 전화가 왔습니다. 7년의 죄책감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었습니다. 315호 병실 문을 천천히 엽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가 저를 봅니다. 7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속에서 방금 꺼낸 듯 하얗고 낯선 얼굴입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며 얼굴을 봅니다. 눈매, 콧날, 입술 옆 작은 점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발걸음이 멈춥니다. 은서가 맞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은서야? 여자는 저를 바라볼 뿐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와 기억상실이라고, 이름도 과거도 모두 잃었다고 알려줍니다.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납골당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홀로 딸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에도 흘리지 못했던 눈물입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7년의 무게가 기쁨과 함께 씻겨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를 마친 딸이 아빠의 연락을 받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침대로 다가가 여자를 보더니 멈춥니다. 가슴이 떨려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여자의 손을 잡자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8살 이후 엄마를 그리워하며 보낸 7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 냄새가 나요. 저는 숨을 멈춥니다. 딸이 여자를 보며 울고 여자는 여전히 표정이 없지만 눈가가 조금 떨립니다.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문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박은서 씨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설기관에 DNA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은서의 유품인 빗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하였고 병원에서 여자의 혈액 샘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봉투를 뜯습니다. 결과지는 DNA 일치율 99.8%였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결과지를 내밀지만 형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공식 지문 검사가 우선이고 DNA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7년 전 그날 납골당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제발 알려주세요.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2008년 응급실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진우 씨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사망한 여성의 손에 환자표가 2개 있었어요. 저는 얼어붙습니다. 환자표가 2개. 그럼 누가 죽은 걸까요? 납골당의 유골은 누구였고 치아 교정 장치는 왜 일치하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문은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합니다. 법이 외면하는 진실을 찾기 위해 직접 법정에 서기로 합니다.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병원과 경찰을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2016년 3월 법정이 열립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고 딸이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DNA 검사 결과와 간호사의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표가 2개였다는 공식 기록이 없다며 간호사의 기억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인합니다. 담당 의사는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간호사는 증언을 거부합니다. 경찰은 공식 지문 검사가 불일치했다는 전만을 강조합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불충분했습니다.
2016년 9월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 증거 부족. 공식 지문 검사 결과가 불일치하는 이상 동일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원고 패소를 선고합니다. 저는 법정을 나옵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힙니다. 공식적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아도 제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저 병실에 있으니까요. 사건은 끝났지만 진우 씨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병원에 있었고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병원을 찾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여자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잡습니다. 가끔 은서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지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 10월 17일이 되면 저는 2개의 꽃다발을 준비합니다. 하나는 납골당 5층 3구역 27번에 놓습니다. 은서의 이름이 새겨진 그곳에 국화를 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섭니다. 다른 하나는 병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습니다. 여자가 꽃을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은서인지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엄마가 누구였는지 저는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 겁니다. 저는 묻지 않고 여자도 말하지 않으며 그저 우리는 이렇게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아는 것보다 지금 제 앞에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고 싶으니까요.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실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사건이 일어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진우 씨의 딸은 이제 25살이 되었고 가끔 병원을 찾아가 여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병원의 여자는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과거도 없이 그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지만 그녀의 기억은 지워졌어도 가족의 사랑과 기다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남편 박진우 씨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2개의 꽃다발을 놓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계속 이런 미스터리를 기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사건 리서치 다크헌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